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20번째 지금 계속 달려왔으니까 조금 쉬는 의미에서 오늘은 무신정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요것만 알고 가자. 무신정권은 처음에 이제 그 정중부 이의방이 주도를 해서 무신 집권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공을 하죠. 그래서 이의방, 정중부, 요거는 뒤에 이제 할 테니까 이의방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최충원으로 이어지는 최씨 정권이 집권을 하고 결국 나중에 임유무가 살해당하면서 무신 집권기가 끝이 나는데 이 기간이 한 100년 정도 돼요. 그래서 100년이 되지만 사실 강화도로 천도한 이후에는 천도하고 최씨 무신 정권이 지나고는 그렇게 초창기처럼 힘을 쓰지는 못하긴 했어도 일단은 그래도 정권을 손아귀에 넣고 있었으니까 한 100년간 집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무신 집권 기간에 밀란이 많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와중에 몽골 원나라죠. 원의 침입이 있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 후기를 이제 여는 무신정변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인종 제위기 때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고 묘청의 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자겸의 묘청의 난이 일어나면서 문벌 귀족 사회가 심하게 동요가 돼요. 그래서 나라가 조금 어지러운 상태였죠. 그런 상태에서 고려시대는 이제 무가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무인들을 굉장히 홀대를 합니다. 문신들이. 그래서 문신들이 이제 무인들을 계속 홀대를 하다 보니까 내재하고 있던 무신들의 불만이 보현원 사건을 계기로 해서 폭발하게 돼요. 그래서 폭발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서러움이 컸었나 하면 문신들은 씨를 말려버리라고 그럴 정도로 분노가 컸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의방이 이제 집권하면서 중방을 차지하게 되죠. 사실 그 당시에 정중부가 더 높았기는 하지만 상장군이었던 정중부가 가장 높기는 했지만 이의방이 젊은 무신으로서 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중부에 의해서 이의방이 제거가 되고요. 정중부도 역시 원래 중방이라는 것이 무인들의 최고 기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최고 회의 기관이라고. 그래서 정중부를 다시 경대성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경대성은 도방을 설치해서 자기 사조직 같은 거라고 봐야죠. 그 도방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 권력을 휘두르는데 사실 권력을 휘둘렀다기보다는 경대성 같은 경우는 조금 합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경대성은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왕권을 돌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아요. 병으로 죽어버리고 그 뒤를 이은 이의민이 바로 천민 출신이에요. 이의민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되는데 경대성이 세웠던 도방은 폐허를 만들어버리고 다시 중방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민을 다시 살해한 최충원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최충원은 이제 교정도감을 설치해서 거기서 모든 정사를 거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충원을 이어서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 때는 어디로 가요? 최우 때가
강화도로 천도를 했던 시기입니다. 최후 이어서 최항, 최이까지 이어지는 최씨무인 정권이 성립이 되고요. 김인준이 다시 최이를 죽이고 실권을 빼앗게 되죠. 그래서 김인준이 무인 정권의 실세로 들어섰는데 김인준 역시 임년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임년이 다시 임년의 아들 임유무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임유무가 결국 원종 때 송승예 같은 사람에게 밀명을 내려가지고 임유무를 죽이면서 무신 정권이 끝이 납니다. 그렇게 하고 개경으로 다시 환도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사람 최충헌은 교정도감을 설치한다고 위에 있었죠. 예, 교정도감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명종에게 봉사십조를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경대생이 세웠던 도방을 부활을 시켜요. 그 아들인 최우는 정방을 설치하고 서방을 설치합니다. 정방은 정치를 논하는 곳이고요. 서방은 문인들을 등용하는 것입니다. 문인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무신역비 일어났을 때. 그래서 문신들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서방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최후가 굉장히 정치에는 조금 능통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최후는 삼별초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삼별초를 만들게 했는데 원래 삼별초는 그 야별초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순찰을 돌면서 이제 불안당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단속하는 거기서 야별초에서 시작해서 좌별초와 우별초 그리고 신의군 해서 이 세 파트로 나누는 삼별초가 발족이 됩니다. 그 신의군은 몽골과 싸우다가 포로로 잡혀서 몽골에 갔다가 탈출한 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신의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몽골에 대한 적개심이 대단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화천도를 실시를 해요.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로 가죠. 자, 그리고 이 반무신 정권난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신 정권의 한거에서 일어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김보당의 난, 조의총의 난 있었죠. 동북면 백마사였던 김보당, 그 다음에 서경유수였던 조의총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 결국 진압이 되지만 백성들도 몽기를 하게 되죠. 백성들 심지어 천민까지 난을 일으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망이망소의 난, 임삼이 효심의 난, 그 다음에 만적의 난, 전주관로 죽동의 난, 뭐 이런 것들이 이때 일어납니다. 사실 그 천민들이 난을 일으키는 건 아마 이게 한반도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뭐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역사에 나타나는 걸로는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부담 없이 그 무신정변, 그 무신정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여유가 있었나요? 재미있었나요?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더 재미있게 얘기할 걸 그랬나 봐요. 아무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